특별히 출렁이는 이 계절에 제6회 반기문 전국시 낭송 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엄성예총의 주체로 한국문인협회 엄성지부가 주관하고 엄성군과 그리고 충북문인협회가 함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는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언어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주는 예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를 사랑하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르기까지 마음을 다해 준비해 오신 25명의 참가자 여러분께 따뜻한 박수를 보냅니다. 참가자 한 분 한 분께서는 그동안 달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어 풍요로운 가을의 결실처럼 좋은 결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뜻깊은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회 반기문 전국시 낭송대회가 오래도록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경쟁구성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가 강희진입니다. 가을의 들녘을 스쳐가는 바람처럼 이 자리에 시의 향기가 머뭅니다. 먼저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25분 낭송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시는 언어의 집이라고 하고 낭송은 그 집에 불을 밝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 불빛이 되어서 음성을 따뜻하게 물들일 것입니다. 예선 심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한 편 한 편을 들을 때마다 이 책 기억을 깨우쳐 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은 목마 숙녀도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스승님이신 송수곤 그 시인님의 시도 제가 들었고요. 고등학교 때 아주 그 문병란 시인의 시를 우리가 많이 낭송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그분이 그 밑지역에 살아서 그래서 그분의 시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굉장히 130명의 예선을 보면서 긴 시간이었지만 되게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으로 세상을 낭송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깊은 존경과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성문화제 기간이라서 엄청 바쁘거든요. 근데 이 바쁜 시간에 나오실 줄 알았더니 우리 조병옥 군수님이 오셨고 김용옥 우리 의장님도 함께 해주셨고 또한 우리 예총 지금 그 지부장님들도 되게 바쁘신데 우리 지부장님들 여러분 오셨고 부지부장님들도 오셨고 감사님 아까 소개에 빠질 것 같은데 한기현 감사님도 오셨고 아까 또 김은경 부장님도 빠졌는데 김은경 부장님도 오셨고 모두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로 오셨습니다. 오늘 결과를 떠나서 행복한 시낭송 이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음성부주님의 멋진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6번째 맞이하는 반기문 전국시 낭송대회에 참가해 주신
우선 낭송가 여러분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문인협회 박명자 부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여러분께 또 강혜진 예천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음성에서 상상대로 음성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민과 소통하며 실천하는 음성군 의회의 김영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성군의회 의장 김영호입니다. 6번째 맞이하는 반기문 신앙송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본 행사를 준비하려고 고생을 하셨는데 임도순 지부장님이 출타 중이시라고 우리 박명자 부지부장님께서 일부러 아마 그 시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고의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이 신앙송 대회를 좀 특이하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강희 대장님, 반숙자 우리 회장님도 오래간만에 뵙겠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삶을 평화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커다란 보탬을 신앙송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좋은 추억 따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 대회 심사를 맡아주실 세 분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회 심사위원장으로 수고하실 오선수 재능 전 신앙송협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한국신앙송 전문가협회 청주지회 심화음 낭송회 유영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재능신앙송협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주은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경연에 참석해 주신 본선 진출자 25분께도 진심으로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함께하신 모든 참여하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낭송을 하실 그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의 선택과 이해입니다. 그 시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감정으로 낭송할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끊어 말하기, 이어 말하기를 적절하게 잘 표현하는지, 그것을 또 자신의 감정의 목소리에 맞는 시의 선택이었는지를 잘 감안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세한 태도입니다. 과한 제스처보다 자연스러운 제스처가 편안하겠죠? 그래서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시와 동일감 있는 자세와 태도와 표정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성과 발음. 첫 번째는 이러한 것이 전달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말에 멋을 부리는 것보다 전달을 잘 할 수, 그 시의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력입니다. 신앙송의 생명은 감동이죠.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본인이 받은 감동을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또 그 시어를 잘 이미지를 그리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관객이 동일화하고 또 교감하고 공감이 되어 있는지 그러한 기준점을 찾겠습니다. 이 한편의 낭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를 관객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또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한 편의 시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승화해서 관객과 교감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점들을 주안점으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겁고 감동 있는 이 시간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자리를 정돈한 후 바로 2부 본선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25년 8월 18일부터 25년 9월 20일까지 예선 참가자 모집을 홍보하였고 마감한 결과 총 139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25년 9월 27일 심사위원 3분을 모셔서 엄중한 예심을 거쳐 본선 진출자 25분을 선발하였고 25년 10월 1일 본선 진출자는 음성 문인협회 카페에 등록 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종 선발된 25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본선 경연을 펼치겠습니다. 본선 시낭송 경연대회에 앞서 참가자들께 몇 가지 유의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낭송은 참가자분들의 성함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진행되며 본인의 낭송 차례가 되면 여러분이 보시는 무대의 왼쪽에서 올라와 무대 중앙에서 시낭송을 한 후 오른쪽으로 내려가셔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는 처음 시작할 때와 낭송을 마친 후에 하시면 됩니다. 박수는 처음에 인사할 때는 치지 않고 낭송자가 낭송을 마치고 인사를 할 때 내치시면 됩니다. 마이크는 스탠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낭송은 순번대로 하시고 한 분이 낭송하실 때 다음 순번께서는 왼쪽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은 무음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낭송 경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1번. 1번은 오시는 중이라고 하셔서 마지막 순서로 넣겠습니다. 다음 참가번호 2번. 2번은 불참이십니다. 불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번. 3번 권도현 님이십니다. 낭송시는 오세영 시인의 노래하리라입니다. 노래하리라. 오세요.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노래하리라. 수억 만년 전 까마득히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 땅이 생명의 감동으로 전율하던 날 지구의 동쪽 찬란히 해 뜨는 곳에 한 목소리가 울렸나니 그로하여 한 민족이 태어났고 그로하여 한 세계가 깨어났노라. 아, 한국어. 그가 꽃을 부르면 꽃이 되고 그가 구름을 부르면 구름이 되고 그가 인간을 부르면 인간이 사랑을 부르면 또 사랑이 되었나니 수천 년 이 신성한 땅의 주인들은 그 어느 곳보다 밝고 아름답고 순수하게 그들의 생존을 영위해 왔다. 비록 태양의 율법이 그러한 것처럼 역사의 배면엔 가끔 엷은 그림자가 들이지 않았던 것도 아니지만 꽃이 가장 꽃답게 피고 짐승이 가장 짐승답게 피놀고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왔던 땅이 이 말고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지금 세계사는 고단한 역사의 능선에서 밤을 맞고 있으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의 모국어로 이 밤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세계를 새롭게 명명할 것이다. 아, 한국어, 그 순결한 언어로 내 아름다운 조국 대한민국을 또 노래하리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4번 권미희 님이십니다. 낭송시는 이기철 시인의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이기철. 입 얇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새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 넣어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그런 이별은 숭고하다. 사람들의 이별도 저러할 때 하루는 들판처럼 부유하고 한 해는 강물처럼 넉넉하다. 내가 읽은 책은 모두 아름다웠다. 내가 만난 사람도 모두 아름다웠다.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 떨어졌어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5번. 5번은 불참이십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6번. 6번 김미희 님이십니다. 낭송시는 한영훈 시인의 낙원은 가시덤불에서입니다.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한영은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 구슬 같은 꿈망울을 맺혀주는 세잔한 눈이, 가만히 오는 봄기에는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닮은 세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구름은 가늘고, 진해물은 옅고,
화려한 밤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웁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있는 지난 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일경초가 장육금신이 되고 장육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 청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는 같은 소돌입니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행복입니다. 탑초 육사에게 신석초 황혼의 쇠잔한 노을이 소리 없이 뜰 위에 나이고 탑초가 들인 긴 솜에 나붙겨 잠깐 옛날의 근심을 돋우노나 속절없이 저무는 이 사이 방황하는 바람은 불어와서 황금 빛나는 내 가지에다 한숨 모여 비단의 띠를 흘려라. 한숨 쉬는 묵은 밭초잎이여 너는 아는가? 현세와 내 먼 인연이 짓는 어지러운 심사를 파멸하고 또 존재하는 것. 나는 있다. 이 고적한 것의 옆에 오 터덕이는 옛날의 명정이여. 잔깨를 볶으며 김선 눈 손님 찾아든 정월 초사흘 어머니와 함께 잔깨를 볶는다. 긴 꼬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날 잔깨알들이 맑은 눈으로 겨울에 묵은 얼굴을 씻기 위해 쇠숫대에 불을 올릴수록 석회 같은 잔깨들이 변방으로 튄다. 주걱을 저어 한자리에 모아놓았는가 싶으면 어느새 흩어져 제 맛을 들이고 있는 잔깨들은 제각기 객지에 흩어져 사는 형제들 같다. 9 자식 키워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세상의 중심이 되어보지 못하신 어머니, 주걱으로 무쇠숫대 중심을 저을수록 무쇠숫대 변방으로 더욱 세차게 튀는 참깨들을 보며 9 자식 하나하나 아픈 기억을 반추한다. 개펄에 나가 진종일 꼬막을 캐고 참깨가 달아나지 않도록 지키느라 어머니는 국자처럼 허리가 휘는 것도 모른 채 큰오빠 대학 등록금 마련하랴 바다에서 얻은 아버지의 해소기침을 가라앉히랴
서울로 간 딸아이 안부 챙기랴. 분홍의 맨살이 객간에 제가 되었던 어머니. 오늘은 때가 튀는 무쇠수 위에서 아이들이 제각기 괜실하게 돌아와 한자리에 앉는 꿈을 꾸는 걸까? 주걱으로 무쇠숲의 중심을 저을수록 자꾸 변방으로 흩어지는 향기를 모은다. 흩어져 너무 익으면 건드릴 수 없이 까맣게 타버릴까봐 손이 타는 것도 모른 채 무쇠솥 가운데로 참깨들을 모은다. 발보리의 노래 박두진. 마지막 내려덮는 바위 같은 어둠을 어떻게 당신은 버틸 수가 있었는가? 뜸을 같은 치욕을, 불붙는 분노를, 애어내는 비리를, 물새 같은 고독을 어떻게 당신은 견딜 수가 있었는가? 꽝꽝 쳐 못을 받고 창끝으로 겨누고 채찍질에 때리고 입 맞추고 배반하고 메어달아 죽이려는 어떻게 그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당할 수가 있었는가? 파도같이 밀려오는 승리의 욕망을 어떻게 당신은 버릴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패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약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당신은 이길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땅에 젖는 스스로의 혈적으로 어떻게 만민들이 살아날 줄 알았는가? 어떻게 스스로가 신인 줄을 믿었는가? 커다랗게 벌려진 당신의 두 팔을 누구가 달려들어 안길 줄을 알았는가? 엘리,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가 메어달아 어떻게 당신은 죽을 수가 있었는가? 신이여, 어떻게 당신은 인간일 수 있었는가? 인간이여, 어떻게 당신은 신일 수가 있었는가? 방울방울 떨구어지는 핏방울은 잦는데 바람도 죽고 없고 마리아는 우는데 인자여, 마지막 쏟아지는 폭포 같은 빗줄기를 어떻게 당신은 주체할 수 있었는가? 네, 다음은 숙녀 박인원.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 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났다.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당신의 알던 소녀는 저번에 초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탄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등대에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패시미즘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두 개의 바이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잔재 표지처럼 통속하거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 소리는 귓전에 철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우는데 네, 다음은 어머니의 강, 그 눈물. 이영춘. 밤마다 갈리 부서지는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상처난 심장의 여울물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 한 생에 온통 달빛 속 같으시더니 아직도 마른 한 구석 눈물이 고여 그토록 많은 눈물 밤마다 길어내십니까? 늘 가을 잎새처럼 젖어 떨고 있는 어머니. 이제 어머니 날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깃털 빠진 상처뿐입니다. 한밤에는 별이 지고 어머니 숨결처럼 고르지 못한 미풍이 문풍지를 흔들다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작은 가슴에 큰 불씨로 살아 계신 어머니. 깜빡이는 등불 앞에 어머니 신락 같은 한 생애를 누군가, 보이지 않은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자꾸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저 광활한 안개 속으로. 고비사막 어머니 김사인. 잘 가셨을라나? 길 떠나신 지 벌써 5해. 고개 하나 넘으며 뼈 한 자루 내주고 물 하나 건너면서 산 한 줌 덜어주며 이제 그곳에 나오셨을라나? 흙으로 물로 바람으로 살과 뼈 터럭들 제갈길로 보내고 당신만 남아 잠시 어젓하다가 아니 아무것도 아닌 이게 뭐지? 화들짝 놀라시다가 그 순간 남은 공부 다 이루어 높이 오른 연기처럼 문득 흩어지셨을까? 어디가 계신가요, 어머니?
이렇게 오래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늘 저녁에는 돌아오세요. 콩국수를 만들어주세요. 수박도 좀 잘라주시고 제 몫으로 아껴둔 머루술도 한 잔 걸러주세요. 술 잘하는 아들이 대견해 하며 당신도 곁에 앉아 찻숟갈로 맛보세요. 나는 이렇게만 해도 취한다 하시며 어머니 머리도 좀 만져봐 주세요. 손도 좀 잡아주세요. 그래 너희는 살기 안 힘드니 무릎하도 주세요. 너무 피곤한데 내가 자꾸 붙잡고 얘기가 길다. 멋쩍게 웃으시며 그래도 담배 하나 더 태우고 건너가세요 어머니. 혹시 머나먼 고비 산업으로 가셨나요 어머니는? 낙타들과 놀고 계시나요? 꾀지지한 양들을 돌보시나요? 빨갛게 그을은 그곳 안악들의 착한 수다 털어주고 계시나요? 그럼 저는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꼭 당신을 다시 만나자는 건 아니지만 달아나는 돌들과 자꾸만 뒤로 숨는 풀들과 봉분 위로 부는 바람 하나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가시고도 밥솥에 밥은 따뜻하고 못난 아들 현관안은 있고 아이들은 눈썹을 조르고 어머니 가시고도 꽃 피고 잎 쥐고 거꾸로 수영은 잘하고 술도 있고요. 그곳은 그곳대로 모쪼록 그러하시길. 이상 한강. 아무것도 남지 않은 천지에도 남은 것들은 많았다. 그의 늦봄. 널브러진 지친 시간들을 밟아 깨며 어김없이 창은 밝아왔고 흉몸은 습관처럼 생시를 드나들었다. 이를 악물어도 등이 시려워 외마디 소리처럼 단 결려올 때 분말 같은 햇살 앞에 그저 눈 감으면 끝인 것을 텃새들은 겨울부터 아니 그전 겨울부터 아니 그전 겨울부터 목 아프게 지저귀고 있었다. 때론 비가 오고 때론 개었다. 새끼 식사는 한결 같았다. 아, 사는 일이 거대한 장례식일 뿐이라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어린 동생의 브라운가는 언제나처럼 총탄과 수류탄으로 울부짖고 있었고 그 틈에 우뚝 살아남은 영웅들의 미소가 의연했다. 그의 늦봄. 나무들마다 날리는 것은 꽃가루가 아니었다. 부서져 꽂히는 희망의 파편들. 오그린 백바닥이 이따금 베어 피 흘러도 봉쇄된 거리, 벗겨진 신한짝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천지에서 떠밀려온 원치 않은 꿈들이 멍든 등을 질벅거렸고 그 한
그 나무, 그 햇살들 사이 내 안에 말라붙은 강바닥은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다. 모든 것이 남은 천지에 남은 것은 없었던 그의 늦봄. 우주만상 속의 당신 박경리. 내 영혼이 의지할 곳 없어 한간을 떠돌고 있을 때 당신께서는 산간 높은 나무까지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뱀처럼 배를 깔고 갈밭을 헤맬 때 당신께서 산마루 헐벗은 바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생사를 넘나드는 미친 바람 속을 질주하며 울고 있었을 때 당신께서는 여전히 들꽃 옆에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진작에 내가 갔어야 했습니다. 당신 곁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진례 덩굴을 헤치고 물들은 백발이 되어 이제 겨우겨우 당도하니 당신은 아니 먼 곳에 계십니다. 절절히 당신을 바라보면서도 아직 한 발은 사파에 묻고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네, 다음은 창가원. 달날아오는 장난. 김수영. 팽이가 돈다.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비로워. 물끄러미 보고 있기를 좋아하는 나의 너무 큰 눈앞에서 아이가 팽이를 돌린다. 삶을 사는 아이들도 아름다웠듯이 우는 아이도 아름다워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손님으로 온 나는 이 집 주인과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또 한 번 팽이를 돌려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것이다. 고해 안에서 쫓겨다니는 듯이 사는 나의 일이며 어느 소설보다도 신비로운 나의 생활이며 모두 다 내던지고 점잖이 앉은 나의 나이와 나이가 준 나의 무게를 생각하면서 정말 속임없는 눈으로 지금 팽이가 도는 것을 본다. 그러면 팽이가 까맣게 변하여 서서 있는 것이다. 누구 집을 가고 와도 나 사는 곳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쁘지도 않으니 마치 별세계같이 보인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팽이 밑바닥에 끈을 돌려 매이니 이상하고 손가락 사이에 끈을 한끗 잡고 방바닥에 내어 던지니
소리 없이 회색빛으로 도는 것이 오래 보지 못한 달나라의 장난 같다.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돌면서 나를 울린다. 제트기 벽화 밑에 나보다 더 뚱뚱한 주인 앞에서 나는 결코 울어야 할 사람은 아니며 영원히 나 자신을 고쳐가야 할 운명과 사명에 놓여있는 이 밤에 나는 한사코 방심조차 하여서는 아니 될 터인데 팽이는 나를 피웃는 듯이 돌고 있다. 비행기 프로펠러보다는 팽이가 기억이 멀고 강한 것보다는 약한 것이 더 많은 나의 착한 마음이기에 팽이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성인과 같이 내 앞에서 돈다. 생각하면 서러운 것인데 너도 나도 스스로 도는 힘을 위하여 공통된 그 무엇을 위하여 울어서는 아니 된다는 듯이 서서 돌고 있는 것인가? 팽이가 돈다. 팽이가 돈다. 상한 영혼을 위하여 고정이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우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들판의 빈 지도다. 정진규. 어쩌랴 하늘 가득 물이 불어 울고 오는 빗줄기. 뜰하게와 가득히 당도하는 저녁 나절에 저 어마어마한 비의 어깨들. 오 어쩌랴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뜰하겐 작은 나무 의자 하나 깊이
받고 있을 따름이로다. 전 재산이로다. 어쩌랴 그대도 들으시는가? 귀 기울이면 내 요년의 캄캄한 늪에서 한 마리의 이무기는 살아남아 울도다. 오 어쩌랴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때가 아니로다. 온 국토의 벌판을 길게 길게 혼자서 건너가는 피에 젖은 소리에 뒷등이 보일 따름이로다. 어쩌랴 나는 없으라. 그리운 물 설설 끓이고 싶은 한 가마솥의 뜨거운 물, 우리네 아궁이에 지펴지던 어머니의 불, 그 찰마른 삭정이들 불의 살점들 하나도 없이 오 어쩌랴. 또다시 나 차가운 한 잔의 술로 더불어 오직 혼자일 따름이로다. 전 재산이로다. 빈 집이로다. 들판에 빈 집이로다. 하늘 가득 물이 불어 빗줄기만 울고 울도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실루엣. 신경림. 어려서 나는 램프불 밑에서 자랐다. 밤중에 눈을 뜨고 내가 보는 것은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뿐이었다.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다. 조금 자라서는 간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지익지익 소리로 새파란 불꽃을 뿜는 불은 주정하는 험상궂은 금전꾼들과 샘이 넣는다고 몰려와 생떼를 쓰는 그 아내들의 모습만 도둠새겼다. 조금 자라서는 간델라불 밑에서 놀았다. 가설극장의 화려한 간판과 가게방의 휘황한 불빛을 보면서 나는 세상이 넓다고 알았다. 그리고 나는 대처로 나왔다. 이곳저곳 떠도는 즐거움도 알았다. 바다를 건너 먼 세상으로 날아도 갔다.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멀리 다닐수록 많이 보고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내 시야는 차츰 좁아져 내 망막에는 마침내 재봉틀을 돌리는 젊은 어머니와 실을 감는 주름진 할머니의 실루엣만 남았다. 내게는 다시 이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치자꽃 향기 속 이혜인.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는 싶으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닌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잣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 향기로운 나의 마음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날도 보내십시오. 들목 박남규. 검정 이불 껍데기는 광목이었다. 무명 솜이 따뜻하게 속을 채우고 있었지. 온 식구가 그 이불 하나로 덮었으니 방바닥만큼 넓었다. 차가워지는 겨울이면 이불은 방바닥 온기를 지키느라 낮에도 바닥을 품고 있었다. 아랫목은 뚜껑 덮인 밥그릇이 온기를 안고 숨어 있었다. 오포 소리가 날 즈음 바발 거죽에 거뭇한 줄이 있는 보리밥. 그 뚜껑을 열면 반갑다는 듯 주르르 눈물을 흘렸다. 호호 불며 일하던 손이 방바닥을 쓰다듬으며 들어왔고, 저녁이면 시린 7 식구의 발이 모여 사랑을 키웠다. 부지런히 모아 키운 사랑이 지금도 가끔씩 이슬로 맺힌다. 차가웠던 날에도 피냇물 소리를 내며 콩나물은 자랐고, 검은 보자기 밑에서 고개 숙인 콩나물에 겸손과 배려를 배웠다. 벌겋게 익은 자리는 아버지의 자리였다. 구들목 중심에는 책임이 있었고, 때론 배려가 따뜻하게 데워졌고, 사랑을 입었다. 동짓달 긴 밤, 고구마 삶아 쭉쭉 찢은 김치로 돌돌 말아 먹으며 정을 배웠다. 하얀 눈 내리는 겨울을 맞고 싶다. 검은 광목 이불 밑에 부채살처럼 다리 펴고, 방문창 호지에 난 유리 구멍에 얼핏 날리는 눈을 보며 소복이 사랑을 쌓고 싶다. 물빛, 마중기. 내가 죽어서 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끔 쓸쓸해집니다. 산골짝 도랑물에 섞여 흘러내릴 때 그 작은 물소리를 들으면서 누가 내 목소리를 알아들을까요? 내 물에 섞인 나는 물이 되었다고 해도
처음에는 깨끗하지 않겠지요. 흐르면서 또 흐르면서 생전에 지은 죄를 조금씩 씻어내고 생전에 맺혀있던 여한도 씻어내고 외로웠던 저녁, 슬펐던 앙금들을 한 개씩 씻어내다 보면 결국에는 욕심 다 벗은 깨끗한 물이 될까요? 정말 깨끗한 물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내가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그 물 속에 당신을 비춰 보여주세요. 내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세요. 나는 호황스러운 몸짓을 털어버리고 웃으면서 당신과 오래같이 살고 싶었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내 온몸과 마음을 함께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송두리째 가진다는 뜻을 알 것 같습니까? 부디 당신은 그 물을 떠서 손도 씻고 목도 죽이세요. 당신을 피곤했던 한 세월의 목마름도 조금은 가시겠지요. 그러면 나는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죽어서 물이 된 것이 전혀 쓸쓸한 일이 아닌 것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참가번호 22번은 불참하겠습니다. 무신천 도종환 한 세상 사는 동안 가장 버리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욕심이라서 인연이라서 그 끈 떨쳐버릴 수 없어 괴로울 때 이 물의 끝까지 함께 따라가 보시게. 흐르고 흘러 물의 끝에서 문득 노을이 앞을 막아서는 점을 무렵 그토록 괴로워하던 것의 실체를 꺼내 물 한 자락에 씻어 헹구어 볼 수 있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어긋나고 어긋나는 사랑의 매듭 다 풀어 물살에 주고 달맞이 꽃 속에 서서 흔들리다 돌아보시게. 돌아서는 텅 빈 가슴으로 바람 한 줄기 서둘이 다가와 몸을 감거든 어찌하여 이 물이 그토록 오랜 세월 무심히 흘러오고 흘러갔는지 알게 될지니 아무 곳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을 무심이라 하나니 욕심 다 버린 뒤 저녁 하늘처럼 넓어진 마음 무심이라 하나니 다 비워 고요히 깊어지는 마음을 무심이라 하나니.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저희 심사위원 이제 다 풀어내셨으니 편안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드릴게요.
시는 특히 우리 음성 예총에서 이제 이렇게 주최를 하시고 하는 이 반기문 신앙송대에 참가하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는 시인이 생각하고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문자화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말이다. 결국 신앙송도 무엇일까요? 말이죠. 그 한편의 시를 여러분들이 읽고 느끼고 감동되어진 것을 자신의 감정으로 표현하는 말이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는 말 맛이 살아야 되겠죠. 오늘 아름다운 음성에서 반기문 전국 신앙송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건 말 맛이 나는 것일까요? 자연스러운 말일까요? 오늘 아름다운 음성에서 전국 반기문 전국 신앙송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의 유연성이 있는 말이 말 맛이 살아나는 전달력이 있고 또 자연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송을 하실 때 좀 더 말다운, 말 맛이 나는 정감이 있는 말로 낭송을 해주시면 더 시의 보급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처음 듣는 시민들도 어머 너무 좋다, 내 얘기 같네, 나도 그랬는데 내가 차마 하지 못한 말이 여기 시에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하며 공감하면서 더욱 이 음성 반기문 신앙송을 대회를 통해서 충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시를 애송하는 그런 하나의 또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유영선 심사위원께서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시 선택이 중요하다. 특히 한자어가 많은 시 어때요? 이해가 어렵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해서 전달하면 좋으나 그 시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지를 그리지 못하고 또 하는 이렇게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특히 대회에 많이 노출되어지는 시는 조금 삼가해 주었으면 새로운 시를 좀 더 찾아보고 또 새로운 시를 좀 더 애송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고 또 행사시와 대회시를 좀 더 구별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시 선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행과 연을 바르게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주은 심사위원께서는 신앙생의 기교는 뛰어나지만 메시지 전달이 아쉽다. 그거는 이렇게 낭송자의 진심이 좀 느껴지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니 너무 좀 평이하고 또 감정이입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예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이거는 말이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아름다운 형용사는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음성, 아름다운 음성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낭송을 하실 때 접속사와 형용사와 이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좀 더 말맛이 나는 그런 낭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너무 시어를 뚝뚝 끊어 읽지 마시고 오고 있다, 가고 있다가 아니라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한다, 오고 있다, 가고 있다 이런 말의 유연성을 좀 더 잘 느끼고 말씀해 주시면 더 아름답고 풍성한 낭송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낭송 활동에 전심으로 또 응원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오늘 심사의 평가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은상입니다. 시상 은상 정연숙 귀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실시한 제6회 반기문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5년 10월 18일 한국문인협회 충북지회장 강대식 대신 읽어드립니다. 신앙송 대회 금상 참가번호 16번 이상군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상 이상구 귀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실시한 제6회 반기문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0월 18일 음성군 의회의장 참가번호 17번 이성순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성순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평화 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실시한 제6회 반기문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